오늘 밤 내 몸매가 어떤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이 충격적인 말이 교도소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안양교도소 비동 3층, 살인자와 강간범들이 득실거리는 지옥에 31세 여성 교도관이 홀로 던져졌어요. 첫날부터 수감자들은 그녀를 먹잇감으로 봤죠. 가슴과 엉덩이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온갖 음담패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은데 시원해 보여. 6주간의 끔찍한 성희롱. 그녀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들은 더욱 과감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4명의 흉악범이 정말로 그녀를 덮치러 왔습니다. 순간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 저는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이후 안양교도소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년간 교도소를 지배하던 폭력의 왕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고 흉악범들이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가진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흉악범들의 인생을 바꾼 어느 한 여성 교도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봄의 문턱에 서 있는 날씨였지만 경기도 안양교도소 주변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서진아는 교도소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높은 콘크리트 담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이곳이 앞으로 내가 일할 곳이구나. 진아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31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교도소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실에서 신분증을 확인받은 후 진아는 총무과장 김민석의 안내를 받아 교도소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진아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어요. 딱딱한 콘크리트 벽, 철창으로 된 창문,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까지 모든 것이 통제와 감시를 위해 설계된 곳이었어요. 서진아 교도관님이시죠? 들어오세요. 교도소장 이태준은 진아가 노크하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네, 서진아입니다. 오늘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태준 소장은 진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172cm의 균형 잡힌 체형,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평범한 신입교도관과는 달랐어요. 인사기록부는 봤습니다만 직접 보니 더 인상적이네요. 이태준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가리켰어요. 그 서류철에는 국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대 10년 복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일반적인 경로로는 교도관이 되기 어려운 이력이지만 위에서 특별히 요청이 있었어요. 진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소장은 총무과장 김민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진아의 진짜 임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죠. 비동 3층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선배 교도관인 박상훈이 안내해 줄 거예요. 이태준 소장의 말에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지만 내심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비동 3층은 안양교도소에서도 특별관리가 필요한 흉악범들이 수용된 곳이라는 정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한 면담이 끝나고 진아는 박상훈을 따라 교도관 탈의실로 향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박상훈은 진아에게 교도관 제복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갈아입고 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박상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비동 3층은 전국에서 모인 최악의 흉악범들이 있는 곳이에요. 특히 최강철이라는 수감자가 있는데 그는 이곳에서 6년째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박상훈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진아가 제복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그는 진아를 비동으로 안내했어요. 비동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어두웠어요. 진아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들렸죠. 여기가 비동입니다. 1층은 일반 범죄자, 2층은 마약사범, 그리고 3층은 박상훈이 말끝을 흐리자 진아가 대신 말을 이었어요. 폭력사범들이 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을 밟으며 진아는 점점 커지는 소음을 들었어요. 수감자들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고함 소리까지.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3층에 도착하자 진아는 순간 긴장했어요. 수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기 때문이었죠. 30여 명의 수감자들이 공동생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182cm의 키에 근육질 몸매, 팔과 목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감을 풍기고 있었어요. 바로 최강철이었죠. 박 교도관님, 저기 바비 인형이 왔네요. 새로운 장난감인가요? 최강철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그의 말에 주변 수감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죠. 진아는 그들을 무시한 채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어요. 박상훈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어요. 최강철, 말 조심해. 서진아 교도관님은 오늘부터 이곳을 담당하실 분이야. 최강철은 비웃듯이 웃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3명의 측근들이 있었어요. 박상훈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저 셋이 최강철의 측근들입니다. 장민수, 29세, 특수강도죄로 8년형. 윤태섭, 31세, 폭행죄로 5년형. 강석진, 27세, 강제추행죄로 7년형이에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최강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아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어? 이곳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최강철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진아의 반응을 살피듯 가까이 다가왔죠. 박상훈이 긴장한 듯 진아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진아가 그를 살짝 밀어냈어요. 최강철 씨, 존댓말로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오히려 최강철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최강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어요. 재밌네. 진짜 재밌어. 이 꼬맹이가 뭘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고.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진아는 내심 안도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죠. 첫 만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박상훈이 진아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으세요? 최강철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6년 전 강도 행각 중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어요.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곳에서는 그가 법이나 다름없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데 익숙해요. 진아의 말에 박상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는 진아에게 근무 일정과 주의사항을 설명했죠. 아침 6시부터 취침 시간인 밤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합니다.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작업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공동생활 공간이나 각자의 방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진아는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출입문, 비상구, CCTV 위치, 그리고 수감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죠. 이것은 707 특임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상황 판단 능력이었어요. 최강철은 멀리서 진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죠.
진아도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교도관실로 가시죠. 근무일지와 인수인계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박상훈의 말에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층을 나서기 전 진아는 마지막으로 최강철을 한 번 더 쳐다보았어요.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교도관실에 도착한 진아는 책상 앞에 앉아 인수인계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녀는 B동 3층에 수감된 모든 수감자들의 신상 정보와 범죄 기록을 꼼꼼히 살폈어요. 최강철 34세. 강도상해 죄로 12년형. 6년째 복역 중. 교도소 내 폭력 사건 3건. 교도관 폭행 미수 1건. 장민수 29세. 특수강도죄로 8년형. 3년째 복역 중. 최강철의 오른팔 역할. 윤태섭 31세. 폭행죄로 5년형. 2년째 복역 중. 싸움을 좋아하고 성격이 급함. 강석진 27세. 강제추행죄로 7년형. 4년째 복역 중. 최강철의 심부름꾼 역할. 진아는 이 정보들을 머릿속에 새기며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나를 특별히 이곳에 배치한 걸까? 진아의 머릿속에는 소장과 총무과장만이 알고 있다는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했죠. 진아는 교도관실 창문으로 B동 3층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은 마치 작은 왕국처럼 최강철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왕국에 들어온 이방인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진아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10년. 그 시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이곳에서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함이 빛났죠. 첫날부터 최강철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이미 그보다 더 위험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죠. 이곳에서의 임무,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완수할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진아의 첫 근무일이 저물어가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근무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진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철옹성 같은 이곳에 여전사가 들어왔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야. 안양교도소에서의 첫 주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진아는 B동 3층의 일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죠. 아침 6시 기상, 7시 점호, 8시 아침 식사 9시부터 12시까지 작업시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자유시간, 3시부터 5시까지 운동시간, 6시 저녁 식사 7시부터 9시까지 자유시간, 그리고 10시 취침. 매일 같은 일정이 반복되었어요. 하지만 진아의 일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어요. 최강철과 그의 측근들은 진아를 향한 괴롭힘을 시작했으니까요. 3월 22일 진아가 복도를 순찰하고 있을 때였어요. 최강철이 그의 측근들과 함께 진아 앞에 나타났죠. 오늘 화장 지냈네. 누구 만날 거야? 최강철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의 수감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죠. 진아는 그들을 무시한 채 담담하게 걸음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장민수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교도관님, 질문에 대답 안 하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장민수의 목소리에는 가짜 공손함이 묻어 있었어요. 진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부적절한 발언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비켜주세요. 진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으며 길을 비켜주었어요. 진아가 지나가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곧 알게 될 거야. 진아는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예상했었으니까요. 707 특임대에서 여성대원으로 10년을 복무하면서 수많은 편견과 도전에 맞서왔던 진아에게는 이 정도 괴롭힘은 익숙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3월 말 진아가 3층 세탁실을 점검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강석진이 들어왔어요. 어머, 교도관님. 우연이네요. 강석진의 눈빛에는 불순한 의도가 역력했어요. 그는 천천히 진아에게 다가왔죠. 진아는 본능적으로 경계 태세를 갖추었어요. 세탁실 점검 중입니다. 용무가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진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강석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군대에서 뭘 했길래 다리가 그렇게 탄탄해요? 특수부대라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강석진의 시선이 진아의 다리를 훑었어요. 진아는 불쾌함을 느꼈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즉시 나가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진아의 단호한 목소리에 강석진은 마지못해 물러났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쾌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알았어요, 교도관님.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더 친해질 거예요. 강석진이 나간 후 진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죠. 4월에 접어들면서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최강철과 그의 측근들은 진아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어요. 때로는 우연을 가장해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죠. 진아는 매번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부적절한 행동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일관된 태도는 오히려 최강철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4월 중순 박상훈이 진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최강철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박상훈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진아가 예전에 특수부대에 있었다는 것만 알 뿐 그녀의 실제 능력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4월 30일 오후 5시 30분 진아의 운명을 바꿀 순간이 찾아왔어요. 진아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두고 3층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복도 끝에서 최강철, 장민수, 윤태석, 강석진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반원형으로 진아를 둘러싸기 시작했죠. 진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것은 우연한 마주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순간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신가요? 진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10년간의 특수부대 훈련이 자동으로 발동된 거죠. 최강철이 천천히 진아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키 182cm는 진아보다 10cm 정도 컸지만 진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서 교도관님, 우리가 한 달 넘게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기 힘들어요. 최강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위험했어요. 진아는 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렸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아가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서 윤태섭과 강석진이 막아섰어요. 진아는 갇혔다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최강철이 말하며 진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위험한 의도가 담겨 있었죠. 진아는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뒤로 물러서세요. 지금 행동은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최강철은 진아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는 손을 뻗어 진아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진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최강철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동시에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었어요. 완벽한 관절기였죠. 몸의 중심을 낮추면서 최강철의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으악! 최강철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너무 빠른 상황 전개에 다른 3명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진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어요.
그곳에는 10년간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죠.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더 가까이 오시면 같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야, 이게 무슨... 하지만 진아는 그의 말을 자르며 최강철의 팔을 조금 더 비틀었어요. 최강철은 더 큰 고통에 신음했죠. CCTV가 이 상황을 모두 녹화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행동은 명백한 위협이었어요. 모두 뒤로 물러서세요. 진아의 단호한 명령에 장민수, 윤태석, 강석진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진아는 최강철의 팔을 놓아주었어요. 최강철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문질렀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새로운 감정이 깃들어 있었죠.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최강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진아는 여전히 방어 자세를 유지한 채 그들을 주시했어요. 모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세요. 이 일은 보고될 것입니다. 진아의 명령에 4명은 천천히 물러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아는 알 수 있었죠. 복도가 조용해지자 진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것은 필요한 조치였어요. 진아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녀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했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진아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임무 중 비슷한 상황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이제 특수부대원이 아니라 교도관이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진아는 박상훈에게 전화했어요.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죠. 괜찮으세요? 박상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런 상황은 예상했었어요. 하지만 최강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존심이 상했을 테니까요. 진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으니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안양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로 붉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6주간의 시험이 끝나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진아는 생각했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임무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죠. 그날 밤 진아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최강철의 분노에 찬 눈빛, 그의 측근들의 충격받은 표정, 그리고 순간적으로 전신을 타고 흐른 아드레날린까지. 진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물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 진아는 몸을 말리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죠. 최강철은 분명 복수를 꾀할 것이고 다른 수감자들도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볼 것이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두렵지 않았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10년은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짜 임무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운 진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소장과 총무과장만이 알고 있다는 그 임무,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오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다. 진아는 눈을 감았어요. 안양교도소 B동 3층에서의 6주간의 시험은 끝났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5월 1일 오전 근무가 시작되었어요.
진아는 교도소 복도를 걸으며 긴장감을 느꼈어요. 어제의 사건 이후 B동 3층은 미묘하게 달라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수감자들이 진아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최강철과 그의 측근들은 아침 식사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진아는 이것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오전 11시경 진아는 박상훈을 만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어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그들이 먼저 당신을 위협했어요. 소장님도 당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고 인정하셨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박상훈은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최강철이 아침 내내 측근들과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오늘 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아는 예상했던 대로였다고 생각했어요. 최강철 같은 자존심 강한 인물은 어제의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조심하겠습니다. 진아는 평소와 같이 근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내심 오늘 밤을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707 특임대에서의 훈련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항상 한 발 앞서 행동하라. 오후 근무 시간 진아는 우연히 복도에서 최강철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는 윤태섭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 밤에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감히 나를 무릎 꿇게 하다니. 최강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진아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지나쳤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죠. 오늘 밤에 그들이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취침 시간인 밤 10시가 되었어요. 진아는 평소와 같이 3층 수감자들의 점호를 마치고 교도관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퇴근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직감이 그녀에게 남아있으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밤 11시 교도소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야간 근무자인 김도연 교도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그는 주로 1층과 2층을 담당했어요. 3층은 진아가 맡기로 했죠. 오늘은 제가 3층을 체크할게요. 어제 일이 있어서 좀 신경 쓰이네요. 김도연은 고마워하며 수긍했어요. 그는 최강철을 마주치는 것을 항상 불편해했으니까요. 진아는 교도관실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척하며 기다렸어요.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집중되어 있었죠. 707 특임대에서의 수많은 잠복 임무가 떠올랐어요. 기다림은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죠. 밤 11시 30분 복도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요. 진아의 귀가 번쩍 뜨였죠. 그것은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였어요. 그녀는 즉시 자세를 바꾸어 방어 태세를 갖추었어요. 교도관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불빛은 최소한으로 줄여놓았죠. 진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마음을 가라앉혔죠. 707 특임대에서 배운 대로 그녀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4명이었죠. 진아는 최강철과 그의 측근들임을 직감했어요. 그들은 소등 후 몰래 방에서 빠져나온 것이 분명했어요. 교도관실이야. 그 여자가 있을 거야. 윤태섭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진아는 미소 지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여기 있을 줄 알았군요. 함정에 빠진 사냥감처럼 말이에요. 진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문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문이 열리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였죠. 그녀는 707 특임대에서 배운 호흡법을 사용해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머릿속으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빠르게 계산했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최강철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는 진아를 찾아 방 안을 살폈지만 의자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없는 것 같아. 최강철이 말했을 때 진아는 문 뒤에서 그들을 향해 걸어 나왔어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진아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4명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죠. 최강철의 눈에는 순간적인 당황함이 스쳤지만 곧 분노로 바뀌었어요. 바로 너야. 이제 끝이야. 우리한테 한 거 배로 갚아줄 거야. 최강철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다른 세 명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진아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방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진아의 말에 최강철은 비웃음을 지었어요. 여자가 특수부대? 드라마 같은 소리 하지 마. 어제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최강철의 말에 다른 세 명도 비웃었어요. 그들은 진아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명이서 한 여자를 상대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진아의 말에 최강철은 더욱 화가 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태섭에게 신호를 보냈죠. 윤태섭이 가장 먼저 공격했어요. 그는 거칠게 주먹을 날렸지만 진아는 마치 느린 동작을 보는 것처럼 쉽게 피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윤태섭의 팔을 잡아 꺾었죠. 동시에 그의 무릎 뒤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으악! 윤태섭은 무릎을 꿇고 쓰러졌어요. 너무 빨랐기 때문에 다른 세 명은 잠시 얼어붙었죠. 강석진이 다음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는 진아를 향해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진아는 그의 다리를 잡아 비틀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의 정강이를 향해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렸죠. 크악! 강석진은 고통에 몸을 웅크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죠. 장민수는 뒤에서 진아를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이미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죠. 그녀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장민수의 명치를 택견 기술로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으윽! 장민수는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어요.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3명의 남자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최강철만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아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어? 최강철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어요.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10년 복무했습니다. 진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그 안에는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어요. 최강철은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한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죠. 그는 점점 벽 쪽으로 밀려나갔어요. 여기서 끝낼 건지 징벌방에 갈 건지 선택하세요. 진아의 말에 최강철은 망설였어요. 그는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측근들을 바라보았죠. 그들은 모두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내죠. 최강철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진아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비동 3층의 왕이 아니었어요. 모두 방으로 돌아가세요. 이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해요. 진아의 말에 최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측근들을 도왔죠.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교도관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진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피로가 밀려왔죠. 하지만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것으로 비동 3층에서의 그녀의 위치가 확실히 정립될 것이었으니까요. 진아는 의자에 앉아 몸을 추스렸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훈련이 자동적으로 발현된 것에 스스로도 놀랐죠. 10년간의 경험이 그녀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새벽 1시 김도연이 순찰을 마치고 교도관실로 돌아왔어요. 어떠셨어요? 3층은 괜찮았나요? 진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모두 조용했어요. 김도연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진아가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이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겼어요. 오늘 밤의 일은 아무도 모를 것이었지만 B동 3층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아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밤의 사건으로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죠. 왜 그녀가 특별히 이 교도소, 이 구역에 배치되었는지. 진아의 머릿속에는 교도소장 이태준과 총무과장 김민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만이 알고 있다는 그녀의 진짜 임무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알아낼 때가 아니었죠. 우선은 B동 3층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한 진아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어요. 오늘 밤의 일을 되새기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죠. 707 특임대에서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도 유용했어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죠. 진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B동 3층은 달라질 거야. 최강철의 영향력은 약해질 테고 다른 수감자들도 나를 다르게 볼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진아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707 특임대의 여전사로서 그녀는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진아의 진짜 정체는 폭로되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안양교도소에 온 진짜 이유, 그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그 비밀이 무엇이든 진아는 확신했어요. 그녀는 그 임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5월 2일 아침 안양교도소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B동 3층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진아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감자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아닌 경외심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죠. 최강철과 그의 측근들은 아침 식사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말없이 음식을 먹고 있었죠. 어제 밤의 일이 그들에게 깊은 충격을 준 것이 분명했어요. 진아는 교도관실에서 오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제 밤의 사건은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죠. 그것은 그녀와 최강철 사이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진아는 서류철을 펼쳤어요. 최강철의 신상 기록과 범죄 이력이 적혀 있었죠. 그녀는 한참 동안 그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했죠. 오전 10시 진아는 최강철을 개별 상담실로 불렀어요. 최강철이 상담실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어젯밤의 일 때문에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어요. 창문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진아는 최강철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최강철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두려움이 남아 있었죠. 진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은 최강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죠.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최강철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는 어제 그녀를 공격하려 했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최강철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혼란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최강철 씨, 출소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아의 질문에 최강철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는 6년간 교도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출소 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다른 수감자들 위해 군림할지만 고민했을 뿐이었어요. 최강철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진아는 서류철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기록을 보니 최강철 씨는 6년 정강도 행각 중에 피해자를 다치게 해서 12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제 6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6년 더 복역하면 출소할 수 있어요. 최강철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형기를 잘 알고 있었지만 왜 진아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가족 관계를 보니 어머니가 한 분 계시네요. 하지만 6년간 면회를 오신 기록이 없어요. 최강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의 표정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어머니와 연락이 끊어진 건가요? 진아의 부드러운 질문에 최강철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체포되기 전 어머니 적금까지 털어서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강도질까지 저질렀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최강철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후회와 죄책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죠. 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최강철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교도소는 단순히 범죄자를 가두는 곳이 아니에요. 변화하고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죠. 최강철은 놀란 표정으로 진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그를 그저 위험한 범죄자로만 대했으니까요. 진아는 서랍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최강철 앞에 놓았죠. 어머니께 편지부터 써보는 게 어떨까요? 6년이나 지났으니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최강철은 편지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손이 살짝 떨렸죠.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시간이 필요하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해주세요. 진아는 상담실을 나가며 문을 살짝 열어두었어요. 최강철이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최강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더 이상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진아를 볼 때면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조금의 존경심까지. 5월의 마지막 날, 최강철은 진아를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최강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어요. 그는 편지를 진아에게 건넸죠.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어머니께 전달해 드릴게요. 진아는 최강철의 어머니 주소를 찾아보았어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였죠. 진아는 직접 그곳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것은 그녀의 임무가 아니었지만 진아는 최강철의 변화를 돕고 싶었어요. 주말, 진아는 최강철의 어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최강철의 어머니 최미자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진아가 자신을 교도관이라고 소개하자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강철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최강철의 편지를 건넸어요. 아드님이 보내신 편지입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진아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시다면 답장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드님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최미자는 진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기다리세요. 지금 바로 쓰겠습니다. 진아는 최미자의 작은 아파트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평화로웠죠. 진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감을 느꼈어요. 707 특임대에서는 주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 후 최미자는 편지를 완성했어요. 그녀는 봉투에 담아 진아에게 건넸죠. 고맙습니다, 서교도관님. 강철이가 정말 변하고 있는 건가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지만 확실히 변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월요일 진아는 최강철에게 어머니의 답장을 전달했어요. 최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죠. 그는 즉시 상담실로 가서 편지를 읽었어요. 진아는 글을 혼자 두었어요. 하지만 20분 후 상담실을 지나가다 문득 들려오는 소리에 멈춰섰죠. 최강철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최강철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이것은 사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최강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비동 3층의 왕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존경받는 수감자가 되었죠. 그는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 역할을 했고 신입 수감자들에게 규칙을 알려주었어요. 진아는 최강철의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강철의 측근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었죠. 장민수, 윤태석, 강석진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차 그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7월 말 비동 3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폭력과 갈등 대신 상호 존중과 화합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수감자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아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8월 초 최강철은 모범 수용자로 선정되었어요. 그는 진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죠. 서 교도관님 덕분입니다.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강철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대신 희망과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어느 날 이태준 소장이 진아를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에는 총무과장 김민석도 있었죠. 비동 3층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최강철과 그의 측근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이태준 소장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진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이태준 소장과 김민석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은 진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죠.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교도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진아는 소장실을 나오며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녀의 진짜 임무는 무엇일까? 왜 그녀가 특별히 이곳에 배치되었을까?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아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했으니까요. 8월 중순 최강철은 어머니와의 첫 면회를 가졌어요. 진아는 면회실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어요. 최강철과 그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었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어요. 면회가 끝난 후 최강철은 진아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서교도관님.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최강철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비동 3층은 더 이상 안양교도소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평화롭고 건강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임무는 주로 위험을 제거하고 적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임무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희망을 주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진짜 임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아는 직감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더 큰 무언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도전이 와도 707 특임대의 여전사로서, 그리고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교도관으로서 그녀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2019년 9월 안양교도소 비동 3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진아가 부임한 지 6개월 만의 일이었죠. 한때 교도소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 이제는 가장 평화롭고
질서 정연한 곳으로 변모했어요. 수감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도왔으며 교도관들과도 원활하게 소통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최강철이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의 모범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최강철은 매주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통해 만났죠.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분노와 증오 대신 평온함과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9월 15일 진아는 최강철이 모범 수용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는 비동 3층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죠. 진아는 기쁜 마음으로 최강철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최강철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쳤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모범 수용자라고요? 진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강철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죠. 그것은 진아가 지금까지 본 그의 가장 순수한 표정이었어요. 모범 수용자 선정은 가석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진아의 말에 최강철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가석방. 그것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의미했죠. 최강철의 변화는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의 측근이었던 장민수, 윤태석, 강석진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장민수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책을 정리하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했죠. 윤태섭은 교도소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건강한 신체 활동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강석진은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진아는 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707 특임대에서의 임무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성취감이었죠.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었으니까요. 2020년 3월 진아가 안양교도소에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태준 소장과 김민석 총무과장은 진아를 사무실로 불렀죠.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서 교도관, 1년 동안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비동 3층은 이제 전국 교도소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어요. 이태준 소장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제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변화의 주인공은 수감자들 자신이었어요. 이태준 소장과 김민석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태준이 입을 열었죠. 이제 당신에게 진짜 인물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군요. 진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궁금했던 진짜 임무가 마침내 밝혀질 순간이었죠. 서 교도관을 특별히 이곳에 배치한 것은 교정청의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이었습니다. 교정혁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폭력적인 수감자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거죠. 진아는 놀란 표정으로 이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이태준은 계속해서 설명했죠.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도관들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수부대 출신인 당신은 가장 도전적인 환경에 배치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아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이 특별히 비동 3층에 배치되었는지, 왜 소장과 총무과장만이 그녀의 배경을 알고 있었는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경험과 방법론을 다른 교도소에도 전파하고 싶습니다. 전국 교도관 연수에서 강의를 해주시겠어요? 진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2020년 5월 최강철의 가석방 심사가 있었어요. 진아는 최강철의 변화에 대한 증언을 했고 그의 어머니도
참석하여 아들을 지지했죠. 심사위원들은 최강철의 기록과 증언을 검토한 후 마침내 가석방을 승인했어요. 최강철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곧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출소 전날 최강철은 진아를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서 교도관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서 계속 썩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강철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변화는 본인이 하신 거예요. 저는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바깥에서도 지금처럼만 사세요. 최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죠. 2020년 9월 최강철은 출소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진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죠. 2021년 봄 진아는 서울의 한 한식당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강철을 만났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밝은 미소,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요리 솜씨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매달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있죠. 앞으로는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최강철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아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교도관으로서 이루고 싶었던 결과였으니까요. 2021년 여름 진아는 장민수도 만났어요. 그는 물류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죠.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매일 새로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정직원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대요. 서 교도관님 덕분입니다. 윤태섭은 헬스 트레이너가 되었어요. 그는 특히 청소년들을 지도하며 건강한 신체 활동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가르쳤죠. 한때 폭력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진아는 놀라웠어요. 제가 잘못된 길로 빠졌던 것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강석진에게서 일어났어요. 그는 출소 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죠. 한때 범죄자였던 그가 이제는 다른 이들의 변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과거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2022년 초 진아는 교정청의 인터뷰에 응했어요. 그녀의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인터뷰에서 진아는 자신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힘은 약한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데 써야 합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기회와 신뢰뿐이죠. 진아의 방법론은 서진아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교도소에 전파되었어요. 비동 3층은 전국 모범 구역으로 인정받았고 다른 교도소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2022년 가을 진아는 교정청 교육원의 교수로 임명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새로운 교도관들을 교육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죠. 어느 날 진아는 특강을 위해 다시 안양교도소를 방문했어요. 비동 3층을 걸으며 그녀는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는지. 교도소장실에서 진아는 새로운 소장 박민준을 만났어요. 이태준은 이미 은퇴했죠. 서 교수님, 당신이 이곳에서 시작한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서진아 모델은 이제 우리 교정 시스템의 핵심이 되었어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잊지 않았죠. 모든 변화의 주인공은 수감자들 자신이었어요.
저는 그저 그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죠. 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안양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제압이 아닌 포용에서 온다는 것을,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신뢰가 존중을 만든다는 것을. 707 특임대에서 배운 기술은 그녀에게 자신감과 훈련된 몸을 주었어요. 하지만 진정한 힘은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죠. 진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최강철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죠. 서 교수님, 드디어 제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픈 파티에 꼭 와주세요.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진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축하해요. 꼭 가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찾던 삶의 의미였어요. 707 특임대에서는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큰 용기와 결단력을 필요로 하는 임무일지도 모르겠다고 진아는 생각했어요. 진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돕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그것이 바로 철옹성에 들어온 여전사의 진정한 사명이었으니까요.